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앨리스 거의 뭐 출생 배경이나 뭐 당선 이전의 행적을 뭐 잘 정리한 그런 보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의 영문 그 관련한 그 내용 영문 그 보도를 번역하진 않았고요. 뭐 일단은 그 안 되는 영어 역량으로 좀 찾아보긴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루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앨리스 권은 1990년 8월 31일에 본인이 반반에서 태어났다라고 과거에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출생 신고를 무려 필리핀에서 17세 때 했다라고 하거든요. 출생 신고는 태어났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필리핀이 후진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 출생 신고가 선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17세에 한 건지 이거는 그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앨리스 고 시장이 중국 푸젠성에서 태어난 미국계 중국 여성 고 화핑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나 간첩이 아니냐는 의혹이 필리핀에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출생지와 또 이름도 속이고 시장에 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필리핀 수사당국이 밝혀낸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예, 필리핀 수사당국에 따르면 고 하핑은 2005년에 필리핀으로 입국을 했었고요. 앨리스 고로 2년 뒤에 출생신고를 다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세 때 이제 그 출생신고를 한 거고 본인의 주장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출생신고를 반반으로 한 건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만약에 출생신고를 필리핀에서 했다고 하면은 본인이 반반에서 태어났다라고 출생신고를 했겠죠. 자, 본인은 이제 10대 때 돼지사료 만드는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본인은 푸젠성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사실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이력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특별한 이력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쭉 이렇게 필리핀에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9년 들어서 뜬금없이 반반시의 바오프 개발공사라고 하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회사를요, 갑자기? 어떤 회사인가요? 예, 바오프 주식회사는 반반에 약 24,000평 정도의 땅을 임대해서 건물을 짓고 임대하는 명목의 그런 회사입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30채 이상의 건물을 지어서 뭐 분양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이 주식회사 설립자로 고하핑이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2년 뒤에는 갑작스럽게 앨리스 고로 유권자 등록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유권자가 되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유권자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고요. 필리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유권자 등록을 해서 출마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획득하고 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게 시장으로 이분이 그 이후에 시장으로 좀 당선이 되어서 2년 동안 임기를 지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앨리스 권은 선거 당시에 분홍색을 시그니처 컬러로 무소속 출마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비용의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앨리스 거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 이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그 선거운동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 축적에 대한 그 정황들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2022년부터 시장 재임 중인 당시인 2023년에 필리핀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요? 근데 수사가 지금 현재도 진행이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조사 중인데 중국 간첩 이야기가 어떻게 하다가 나오게 된 건지. 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분이 본인 신분을 속이고 필리핀에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대목이죠. 우리나라의 사실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요.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앨리스 고어는 본인이 창립자로 일했던 회사 소유부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공사라고 하는 이름의 회사를 차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 소유부지에서 사이버 사기, 로맨스 스캠. 이제 지인도 얼마 전에 당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심지어 이제 인신매매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실상 그 부동산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범죄 속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후 이제 시장직에서 빠르게 정직 및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옴부스만 제도가 있어서 빠르게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시장을 해임까지 시켜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후에 이제 시장직에서 이제 해임을 당한 이후에 이 해당 부지를 필리핀 수사당국이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해당 부지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교도소 형식으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그 고급 주택도 발견되었고요. 고급 주류 그리고 애완 거북이 그리고 고급 차량 등 여러
그 범죄 수익으로 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치품이 발견됐다라고 아주 고가의 합니다. 물품들이 많이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네. 그 이후에 또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앨리스 고가 말레이시아로 탈출을 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탈출했나요? 관련돼서는 뭐 실제로 이제 그 보도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필리핀 언론을 찾아봐도 어떻게 탈출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필리핀 그 언론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난 7월 17일경에 필리핀에서 어쨌든 말레이시아로 몰래 탈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이때 이미 상원위원회에 뭐 조사를 받고 있고 수사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달아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바로 옆에 이웃한 국가로 생각하기 쉬운데 엄청 멉니다. 거리가 실제로. 네. 거의 이제 그 미국 대륙을 다 횡단할 정도의 거리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까지 거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도피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 5일에 인도네시아 경찰에 의해서 다시 필리핀으로 추방되어서 현재 구금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앨리스 고가 간첩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태고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만약 간첩이나 스파이라고 하면 네. 해외 범죄 수익 확보를 뭐 통해서 뭐 현재 그 중국 경제가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 굳이 중국 정부 당국의 스파이가 아니더라도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지자체에 좀 후진적인 지자체에 범죄 수익을 송금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일반 중국 범죄 조직의 끈앞으로 활약을 하다가 반반 시장까지 당선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확률 역시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